참가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군산대 사랑입니다. 운동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말을 하고 보니까 흥선을 지는 일이 아닌데 제가 말실수도 한 것 같고 바로 진행할까 하는데 먼저 구호 같이 외치고 그런 뒤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뒤에 소설만 제가 반복하시면 나도 운동차별 일상의 군산대 산다 규탄한다. 인권유린 운동차별 군산대 산다 물러가라. 권리정부 외면하는 군산시와 전남북도로 각성하라. 시간 관계상 노동의회와 참석자 소개는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바로 기자회견 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40개소의 가족센터가 사업이고요. 가족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로 당연히 지자체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 가족 지원센터, 이 두 가지 센터가 있어서 이 센터가 합해져서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정착을 써주셔서 지난주에 관계자에 전화받고 군산대 사랑입니다. 우리도 흔적이 많아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저 또한 운동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왜 알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려고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22년도부터 진행된 지침인데요. 2022년도에는 일부 직종에게만 적용되다가 그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행된 분들한테 주고 신규 지침인 분들한테는 적용을 배제할 마련입니다. 근데 2025년부터 지급되게는 다문화 국민교육 지도자는 모두 6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상의 이유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의 사업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적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만 유독 이 가족센터, 특히 여성가족부 사업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적용해서 쓸 수 있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그 지침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세우기 전에, 사업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인건비법을 세워서 지급하라는 지침도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다는 말은 색깔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개선의 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운동차별 비판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워낙에 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각종 혐오들, 한가르기 이렇게 안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독한 혐오가 바로 운동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민정부 전국본부로 이민경 본부장님 모시고 비판하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동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라가 한숨을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월 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전라도 한복판에서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공공연하게 벌여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피해 노동자가 이 일을 알리기까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자신이 받는 차별을 당연하다 여겼을 것이고 그냥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잘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일자리가 혹시나 불안해지면 어떡할까 하는 개인이 갖고 있었을 그 엄청난 고민은 사실 우리 사회가 이 개인에게 안겨준 형벌입니다. 우리 광장에 수많은 2030 여성들이 나와서 외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배제하지 않기를, 그리고 혐오가 파치지 않기를, 그리고 차별이 없기를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평등하게 이 나라의 주권을 누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노동자 농민이 눈물을 흘리고 시민들이 함께 호응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권자들의 노력이 광장에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연이어 민주노총이 계속하고 있는 기자회견은 이주 노동자들의 처참한 죽음과 차별들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정말로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공공연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얘기들이 전혀 시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공공기관에서 귀화한 한국 사람인 우리나라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의 수준입니다. 인권위원장 안창호가 윤석열의 인권이 침해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18억 상속세를 깎아주겠다고 야당 대표가 선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년째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피해 노동자의 상황이 어찌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실패라는 단어 아래 같은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고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똑같이 대우받자라고 수없이 수년간 수십 년간 외쳐왔습니다. 이것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 또 다른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있습니다. 등록된 이주노동자, 등록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귀화한 이주노동자, 귀화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눈 가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배제할까? 어떻게 하면 차별할까? 이 정말 저질스럽고 이 능욕스러운 상황을 만약에 전주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눈을 감는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수준이 나온 겁니다. 시발장에 자신의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아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나의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고 이 사회에서 정말 근간이 되는 노동인을 우리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외쳐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공기관 안에서도 버젓이 나타나는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뿌리 뽑는 그 투쟁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 그 투쟁과 결코 다르지 않다. 되려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피해 상실을 알려주신 우리 피해 노동자 덕분에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배제,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이 그리고 우리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서, 삶 곳곳에서 잃고 가슴 아파하지 않기를 정말로 뜨거운 투쟁과 연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인종차별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리설을 많이 찾았어요. 가치의 가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혹은 성민 선수가 또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유럽 애들이 이제 눈을 찍고 뭐 이렇게 이제 조롱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CCTV를 가겠다. 뭐 이 정도로 그 이해를 하면서 우리 내부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데 있는 우리 내부에서의 인종차별,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용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유럽에 여행하기로 있어서 가는데, 그 아이폰으로 그 메시지가 하나 와요. 네. 봤더니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이폰. 그 전철에 타있는 그 서양인이 저한테 원숭이 인사를 드렸어요.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이건 대교 수준이라고 하는 거, 유해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나라에 살려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종차별, 레이시즘,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끔찍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귀하했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지침대로 적용받는 힘듦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사실은, 분당시 가족대표가 민주노총 사업장이고요. 조합원이 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노조탄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조탄압 진정서를 먹으려고, 근데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해서요. 관련 지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가족대표 직원의 전국 수사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봤더니 또 웬거 비조합원 중에도 이 수당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분도 공교롭게 중국에 귀화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은 그 지침을 적용해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공죄를 실시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침보다 더 나은 처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상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누구보다 큰 용기 내서 선정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수치는 아니지만 그 응원의 의미로 힘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왕정영 피조합원 모셔서 우리 사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세지 가정센터 특성화 사업인 이종언어 교육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회화 노동자 왕정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마치고 2016년 이종언어 가정환경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했을 때 1기 양수교육을 수료했고 이후 서천군 가정센터에서 이종언어 코치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에 같은 사업 담당자로 본산시 가정센터에 입사하게 되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정센터에서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무제 중국어 교사 자격증,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어느 사람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또한 마구 있는 모든 업무, 최선을 다하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주기커녕 제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개서산서 3일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폭언, 인신공격, 인격욕도, 지점의 괴롭힘이 유능한 처우와 배우를 차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직무수령이라는 것이 특성화 사업 담당자에게 지급하라는 지시에서 안내되었습니다. 이에 언어 발달 지도사, 흰바 여사, 이종언어 코치 등 특성화 사업 담당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 센터 내 언어 발달 지도사는 통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직무수령보다 훨씬 더 나은 처우를 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통과 여사와 이종원 코치인 저에게는 일사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기에 노동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방문교육지도사에게도 직무수령금 지급하라는 지침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방문지도사는 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일에도 불구하고 6명 업무에게 직무수령금을 문세시 가정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직무수령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는 국토파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이유였는데 방문 지도사에게는 직무수령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거 그냥 노동타협이 아니라 민주차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고민은 지침대로 이전도 자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지치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이종 언어코치와 홍보여사에게 월 7만원 차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세시 가정센터는 내국인 직원들에게 직무수령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지만 저와 홍보여사 2명에게만 직무수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홍보여사는 중국에서 교화한 노동자입니다. 또한 문세시도 정보투명 가시도록 문세시 가정센터에서 사회비는 저희들에게 민중참여에 대한 모든 도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해당 부서는 시정하지 않는 그저 이사람든지 이러고만 똑같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문세시 가정센터는 많은 가족들이 인권을 향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정센터에서는 의화 노동자인 저에게 민중차별을 행하는데 이런 상태에 나보다 그들의 인권을 맡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민중차별 없는 문세시 가정센터로 거부를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종차별 일삼는 군산대 산다 규탄한다. 단기간으로 외면하는 전화북도 작성하라. 네, 생각합니다. 입장 갖고 놓고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달았고 한 사업장 안에서 이 인종차별이 만연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다행히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있어서 지보단 오은미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힘을 써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가 인종차별이 아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에서는 2025년 간호가족 지원사업 특구 보조금 확정 통보 이렇게 하나의 사업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는 어떻게 쓰고 사업비는 어떻게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100%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 준다거든요. 그러면 241개에서 모두가 다 주지 않아야 한다. 근데 인근에 있는 익산시, 김제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관리 감독하라고 우리가 이 전라북도 앞에서 하는데 아주 전라북도 미쳤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브리핑룸에서 좀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전라북도와 관계없는 일을 왜 여기서 하냐. 그러면서 경찰청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경찰청 가서 기자회견을 미쳤습니다. 그런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센터 사업은요. 국비 50%, 전라북도 도비 15%, 그 다음 각 시군비에서 35%, 국비 도비 12%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 말인즉슨 전라북도도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관리 감독의 의무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마물나하고 있고요. 그나마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님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해자와 또 우리 노조 오빠들 그리고 또 권산시와 도청 담당자들 또 가족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센터와 또 시청,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이유들을 말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이 수강증원 한 곳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서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도 우리 왕정영 이에게 한 말씀 하는 많이 못했어요. 왜 그동안에 당했던 보통 이분은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여기에서 그리고 좀 아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사회가 혐오 이제 이게 이거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사업계의 문제를 또 이분이 이중 언어 그 일반 해도 가운데 여기가 운전 영업 시기 이 부분까지 또 부담을 실어가지고 그리고 다양하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때에 괴로움이 이런 것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심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1주 만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태어났습니다. 또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한 업무 스트레스를 계속 줬고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인종 색깔과 더불어서 직장 내 괴롭힘 또 지도기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조 혐오 이것이 가족 섹터 내에서 오랜 시간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또 제 옆에 계신 이 박사님은 지금 4년째 프로젝트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복직진행을 받고 있어요. 물을 발견했다고 탈퇴라 조롱하고 또 발견했지만 2년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24세기 대한민국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부산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라북도와 부산시는 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될 제 수당들은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인종차별을 왜 여기 왔을 때 강조를 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수당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인권의 유일한 유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분들은 군산대 사학협단의 위탁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사학년단에 이 자격은 없는 거죠. 그리고 군산대는 중립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저 최저 임금 수준이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자그마한 소소한 행복을 왜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이 조금 어눌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왜 차별받고 배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군산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나타나는 직무 승량도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문화를 그냥 개선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수당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력도 군산시 제대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하소연 한 데가 없어서 전력에 와서 기자회견장을 세우려 했습니다. 제가 우리 대변인님하고 몇 시간 넘게 신랑이 벌이면서 싸웠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도 우리 기자들이 이건 사회부 분야니까 기자들이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경찰청으로 가서 하면 여기서 아마 다뤄줄 거다. 왜 우리 도민들이 고생해서 내 세금 받고 기자회견장이 도지사 전용 기자회견장입니까? 그렇다면 도청 기자회견장 폐쇄하죠. 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왜 문전박대하는 전국특별자치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청 기자회견장 열어서 우리가 다툴 것 없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목소리 귀 기울여져야 합니다. 대도발산인 올림픽 유치한다고 그리고 단도 부추기는 전주시 완주군 통합한다고 그런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아픈 삶을 묻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투투하는 전력도 공무원들의 그런 모습들을 김관영 지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제 기자 여러분께서 취재를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 아마 또 조차를 아니하면서 그거 조합은 한 분은 대표님 우리가 본인으로 진수식하게 조차를 했으면 그런 얘기를 그러면 좀 부끄러우시더라도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을 포함한 전국자 팀장들의 근속된 주변 조사에 넣어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또 다른 근속차별을 받는 데 조합을 보면 군산시 가족센터의 근속도 가장 오래된 시기입니다. 2017년도에 제가 2017년도에 입사를 하셨고요. 8년째이시고 그런 정도의 근속이면 사실 팀장을 달아도 되는 근속이에요. 다른 팀장님들, 사무국장들의 근속을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속 8년 된 분을 이제 대기를 달아준 것이 인적 차별이 아닌 근거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을 납득하실 우리 박상희 팀장님은 근속 1년 만에 팀장 지위를 달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려면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TV를 더 많이 해줘도 부족할 거 아닌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인종차별이 아닌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없어서 정상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차별 일사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가족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경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 가정의 인권 보호를 맡았더니 오히려 인종차별을 자행한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을 끊는 말로 이만한 표현이 없다. 여성가족부 차원으로 전국 24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센터는 각급 지자체장이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 군산시는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미숙파 계약을 맺었다. 군산시는 면접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가족센터 수파운영단 선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불법 특혜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수탁자로 선정하였다. 명색이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대로 책임을 다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제11조는 평등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 국민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당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 하고, 인종차별은 각종 차별 중에서도 가장 고약하고 심각한 것으로 인격 모독, 존엄성 훼손의 최고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큰 문제이겠지만, 이런 인종차별이 발생한 곳이 공공기관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가족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자들이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 그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인권유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2024년 9월 군산시 가족센터를 새롭게 수탁받는 과정에서 회고 문제를 다투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 1년 동안 민주노총 활동하지 않으면 복직시켜주겠다는 막말을 하였다. 센터 운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권한이 없는 군산대학교 교수가 센터에 방문하여 무단으로 내담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가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들 왔다 아니냐 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년의 과정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인종차별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이른바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여성가족부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직종은 지침보다 상이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지침은 최저를 규제했기 때문에 지침보다 상이한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중국에서 기여하여 임금을 지급한 2명의 직원에게만 지침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 인권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가족센터의 인건비는 100%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 주지 못했다고 하기도 금색하다. 그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미주 여성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 가족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런즉 여성가족부는 물론 전라북도와 군산시 모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인종차별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관리 감독의 권한과 공무가 있는 각급 기관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기관의 존속 우위를 듣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 가족과 미주 여성을 지키지 못한 가족센터라면 폐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인종차별, 인권유린을 자행한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전라북도와 군소시마저 인종차별에 실망하는 노동자를 외면한다면 차별받는 일은 누구에게 부탁하겠는가? 한 사람의 인권은 온 우주보다 무겁다. 오늘 우리는 7, 8핏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가족센터를 온전히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한 그 무거운 책무 앞에 불안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5년 2월 24일 전국 특별자치노총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네, 구호로 진행할까 합니다. 인종차별 일삼는 군산대 산단 규탄한다. 권리감독 외면하는 전라북도 각성을 가족부양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죠.
이 기자회견 마치고 제 권한은요, 이 진정서가 붙어 있는데, 공산당 생활행복단의 인종차별 관련한 진정서를 관할 부서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오후에 가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고요. 헌법 제6조는 등등처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귀화한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준 부분은 엄연히 임금 책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서 오후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이것을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기자회견 내내 우리 피해자를 비롯해서 발언하신 분들이 발언하셨듯이 각종 차별, 혐오 없어야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차별과 혐오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슈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에 취재차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일해서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